다시 한번 예측조사 결과를 전국 단위로 볼까요? 자,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길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0% 득표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38.9%. 자, 그리고요. 저희 채널A의 건물 외벽에서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8.7%. 그러니까 선거 비용 절반을 보존받을 수 있는 기준인 10%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혹시 우리 대구 경북의 예측조사 결과만 먼저 콕 집어서 볼 수 있을까요? 대구 경북 TK 예측조사 결과치 한번 띄워놓고 전문가들과 함께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내년 이 전국 지방선거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뭐 서울시장부터 도지사 엄청난 규모의 이 큰 선거가 이제 1년 앞으로 바로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이 대선 결과의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 경북 수치만 딱 떼서 한번 제가 띄워봤습니다. 저희 채널의 예측조사 결과고요. 대구 경북 TK인데 김문수 후보가 60.8% 득표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TK에서도 29.8, 0.2 더 받으면 30이에요. 이현종 의원님. 네. 이제는 TK에서도 이번 선거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이 국민의힘의 어떠한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분열하는 모습에 대해서 TK라고 압도적인 몰표를 주지 않았다. 어째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며 심판적인 성격의 반대 투표가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굉장히 압승을 했습니다. 서울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만 제외하고 서울, 인천, 그다음에 충청권은 다 석권을 했고요. 네. 뭐 이 대구, 경북, 영남 지역도 다 석권을 했어요. 강원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 어마어마했죠. 네. 그리고 또 시도 의원들도 다 굉장히 압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 선거 결과를 보면 이게 아마 굉장히 위협을 느낄 겁니다. 지금 보면 결국은 지금 영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이 결과를 토대로 보면 네. 1년 안에 어떤 큰 변화가 없으면 굉장히 큰 어려운 변화를 겪을 것이다. 이른바 이 보수 진영에게 요구되는 뼈를 깎는 변화가 1년 안에는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재정비가. 뭐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뭐 성과를 내고 한다 그러면 또 국민의힘은 그냥 지지 멸렬히 한다 그러면 아마 이런 결과가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등장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영남 지역에서도 보면 각 어떤 지역별로 보면 영남 지역 같은 경우도 정말 이 민주당 출신 자치단체장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점점 이제 영남 옛날의 자민련처럼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지금 수도권 정당은 이쪽 제외한 전부 다 민주당이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떤 면은 비전이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결국은 이번 선거 결과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갈 경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했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친윤 지도부가 그걸 고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져야겠죠. 왜? 지금 당장 그래도 국민의힘이 견디는 거는 자치단체장들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의힘이 근거가 되지만, 만약 내년 선거에서 이것만큼 선거 이제 딱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국민의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즉 국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이 정권 초기 1년은 어느 정도 정권의 인기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기를 토대로 6월 지방선거 한다 그러면 글쎄요. 저는 아마 국민의힘이 정말 잘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수성이 힘들 것이다. 이런 걸로 비춰보면 일단 당장 이런 어떤 이 절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을 혁신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놓여진 것 같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조금 이런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측치예요. 그리고 실제 개표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각에서 정치권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선거 이후에 그냥 지금 비대위 체제를 쭉 연장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황골탈퇴 전당대회를 가져가야 하느냐를 두고 벌써부터 뭐 물밑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깜깜이 선거 28일 전에 이제 여론조사가 굉장히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했었냐면 지금 국민의힘 특히 이제 친윤 쪽에서는 이번 대선은 포기하고 결국 당권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돌았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대선에서 더군다나 40%도 얻지 못하고 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당권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당권을 가지고 당권 쥐었다고 또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TK에서 지금 채널의 예측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에 대선에서 사실은 뭐 박빙의 어떤 승부랄지 아니면 보수 측 후보가 이기려고 하면 적어도 70% 안팎의 지지도를 얻었어야 하는데 지금 60%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보수층이 그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보수층이 일부가 상당히 많은 수가 등을 돌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사안이고 저 예측 결과 그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뜯어고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존폐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어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이랄지 탄핵 이후에 뭔가 변화된 모습을 전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탄핵에 반대를 하면서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뭐 경선 후보가 된 이후에도 보면 비상계엄과 탄핵 때문에 실시되는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와 결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뭐 겨우 한 게 겨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하나 정도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 조기 대선의 어떠한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도 없었고 그러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지우면서 사과와 반성, 사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제 예측 조사 결과 그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치명적인 필패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읽지 못한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예측조사 결과 상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채널A 예측조사 결과 전국 이재명 후보가 51.1%, 김문수 후보가 38.9% 예측됐습니다. 서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7.6%, 김문수 후보가 39.5% 득표가 예측됐습니다. 인천 경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4.5%, 김문수 후보가 35.8% 득표 예측됐습니다. 중원벨트입니다. 대전 충청, 이재명 후보가 50.7%, 김문수 후보가 38.6%. 광주 전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81.3%, 김문수 후보가 11.3% 예측됐습니다. TK 대구 경북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60.8%, 이재명 후보가 29.8% 득표 예측됐습니다. 부산 경남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50.4%, 이재명 후보가 41.6%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강원 제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0.3%, 김문수 후보가 37.7%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채널A 예측조사 결과 권역별로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네. 지역별로 좀 보니까 여전히 이제 뭐 어떤 동서의 차이는 있지만 이 중원벨트가 압도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걸로 예측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늘 충청 지역이 바로미터였어요. 충청 지역에서 이긴 사람이 꼭 반드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충청 지역이 결국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만큼 충청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느 한쪽에 편향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또 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예컨대 뭐 보수든 진보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청 지역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충청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지금의 예측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높다고 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얼마나 큰가 하는 부분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얼마나 국민들이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투표를 통해서 심판을 하고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국민의 열망이 이번 투표의 프레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구도 자체가 심판 선거였어요. 그 심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 충청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졌고 그것이 전 국민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물론 보수적 성향이 강하니까 더 높은 투표율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의 정서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단죄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열망이 결국 투표장으로 더 많은 사람이 나오게 만들었고 그분들이 투표를 해서 국민적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결국 심판의 선거였고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지금 채널의 예측조사 결과 저희가 상세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령별 예측조사 결과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20대 이하에서 36.6 대 34.0. 그러니까 전통적인 40, 50대에서는 여전히 이재용 후보의 이 강세가 지금 장미 변호사님 뚜렷이 확인이 됐어요. 60대 이상에서 이재명 후보가 40%나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네요. 맞습니다. 이 60대 이상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조금 보수 성향이 강하다라고 평가가 됐던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역시 보수적 성향의 선택을 했었던 60대 이상에서 이재명 후보가 40%나 지금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 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왜냐하면 선거 기간 내내 네. 예, 뭐 커피 원가 120원 논란도 있었고 호텔 경제학 논란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열세 지역 그리고 열세 연령층의 지지율을 상당히 견인해냈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구 경북에서 더블 스코어로 지지 않았습니다. 3배로 졌어요. 이 민주당이 20% 초반 득표했었습니다. 부산 경남에선 40%대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채널의 예측 결과를 보면 대구 경북에서도 30%에 거의 근접한 그리고 부산 경남에서도 40%를 뛰어넘는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령을 보더라도 20대부터 50대까지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추월을 한 그런 지표로 나오고 있고 다만 60대 이상의 지지율을 가늠해 보면은 그 부분에 한정해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더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그리고 60대 이상의 그런 유권자분들께서 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우대해 주셨습니까? 굉장히 응원하고 굉장히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 가치를 허문 데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반성, 국민의힘의 성찰 이런 부분이 이번 대선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수 유권자가 그럼 누구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국민의힘이 그마저의 노력도 하지 않은 데 대한 채점표를 얻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안정적인 과거 대선과는 달리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그에 반해 이 국민의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장윤비 변호사님의 어떤 분석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